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 복되게 늘 번창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그, 이 인종에 대한 형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곤륜산맥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게 다 같은 데입니다. 지역이 그냥 이게 저 히말라야 이제 산맥에 전체 포괄되는 지역인데 요쪽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재앙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가 지금 남북극에서 녹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얼음으로 쌓여 있는 그 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 이 공간에 무수히 그거보다 엄청난 그 수분이 존재를 합니다. 기차돼 있는 그 수증기들이 엄청난 그 양의 그 물들이 이 공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정말 내리게 되고 하면은 지구가 대부분 다 물에 아마 잠기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아무튼 그전에 뭐 다른 지역에서 살았건 이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발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지금 요 히말라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점으로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인도인데요. 인도의 그 형질과 이쪽은 원래는 이제 구라파가 이쪽이었는데 이 족속들이 옮겨가 갖고 이쪽이 이제 백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게 뭐냐면 색표의 그 무지개 색깔같이 색상환이 돌아가듯이 인종도 이쪽 검정 블랙 계열에서 올라올수록 아시아계와 백인계 쪽에서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이 이제 중동 쪽 분들을 보면은 서아시아 쪽 분들을 보면은 백인과도 혼혈이 돼 있고 아시아계 쪽이랑도 혼혈이 돼 있고 아프리카계도 혼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색 자체가 색상안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쪽 유럽 쪽으로 갈수록 백인에 가까운 형질을 띠고 다시 이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시아계와 인제 믹싱이 된 서아시아계 형질과 유럽의 백인 형질이 공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색상안처럼 돌고 돌아서 이쪽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방향 쪽으로 와서 만주나 이쪽 몽골 내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아 형질에 동아시아인의 형질에 가까운데 눈은
아니면 머리의 색상이나 이게 혼혈의 형질을 띠게 돼요. 그래서 회색의 눈동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약간 푸른빛의 형질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인제 이게 이쪽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동아시아인의 형질을 또 띠게 되고, 다시 이게 중원 대륙 쪽으로 밑으로 해서 내려오면 베트남, 인도 차이나 이쪽 태국 지역을 보면은 이게 이 서아시아 쪽에서 어 그 지금의 인도인들은 서아시아 쪽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들인데, 원래의 인도인들은 키가 좀 작았어요. 왜냐면 이 아시아 쪽 이쪽 계열이랑 동남아 쪽이랑 혼혈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밀려서 스리랑카나 이쪽 남부 지역, 그리고 밀려서 혼혈이 돼서 인제 인도차이나 쪽 반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색상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 이게 제가 현 인류의 그 발원지를 히말라야로 그 지정한 것은, 이게 인제 어원적으로도 지금은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혈연적인 부분, 어 그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 지명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히말라야라고 하는 것은 해가 말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말아진 곳, 해마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인제 곤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을 딱 나눴을 때 이쪽 서아시아계는 이걸 뭐라고 발음하냐면 스탄이라고 그럽니다. 스탄. 예, 스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스탄은 뭐냐? 원래 이 중심에 있는 주체들은 단음화된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이게 장음 표시예요. 스탄을 하나로 발음하면 이게 산 또는 스에다 단, 이게 탄이라는 발음도 되고 단이라는 발음도 되고 산이라는 발음도 되고, 이 마운틴을 산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어딨지? 잠시만요.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은 인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가수를 뜻하는 싱어도 이게 스탄이랑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어 다 이게 조선말 사투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어라는 건 설파한다는 의미예요. 그 가수가 가사를 설파하지 않습니까? 그 음운에 맞춰서 그래서 가락에 맞춰서, 그래서 장단에 맞춰서, 그래서 싱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발음상 읽어봐도 이게 시느지에 시 시 시느제 이런 발음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씨앗을 그어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어 이게 S STAN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조선 문자예요, 고대에. 그래서 단군조선 때 문자이고, 그 이전부터도 그 존재를 했어요. 그 하나로 사용되다. 그래서 S는 발음 자체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s는 말 그대로 에, 스 이게 뭐냐면 아이가 그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이가 들어서는 그 들어서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 요건 교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s t는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다 할 때 그 t예요. 입자, 씨앗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에서 티 그러니까 애가 서서 들어서서 요 A는 뭐냐면은 요 아이 요거 기울여서 A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문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소문자로 왜 이렇게 해서 A로 부여했냐면은 태초에 달과 해의 그 음양오행으로 그러니까 그 교합된 행실로 새끼가 내려질 때 그 아의 그 그 씨앗을 새가 물고 온다고 믿었어요. 그 고대 조상님들은. 그래서 요게 새를 형상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이는 무조건 새가 물고 내려오는 거예요. 난생 신화가 여기에 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는 아시다시피 이거 느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스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요거 하나로 발음돼 갖고 이거 산이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하게 발음하면 싼이 되는 거고 그 산스크리트 뭐 산스크리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번 붙으면은 그 연속적인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뭐 따나 다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오줌을 넣을 때 오줌을 쌀 때 싸다 할 때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아이 신우라고 앉아 갖고 그 아기 고추 이렇게 바라면서 "시" 거린다고요. 그러면 아기가 오줌을 안 넣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오줌을 넣어요, 그 언니가. 그래서 이게 모두 우리 풍속이랑 연관된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 일에서 넣어지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사자도 되고 죽을 사자도 되고 하 그 천자문의 의미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글씨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의미가 중복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혼선이 오니까. 그래서 후대에 이 의미를 각각 동음에 나타나는 의미를 분리해서 문자를 새로 분류해서 만든 그 의미 그러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가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천자문이 가장 세상에서 오래된 문자가 아니에요. 소리를 특화해서 소리를 그어서 표현한 문자 소리 글씨, 소리 문자가 가장 그 오래된 겁니다. 그 이전엔 뭐 결승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은 문자를 개발하는 구현 단계일 뿐이지 가장 인류적으로 과학적이고 아주 그냥 지능적이고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 문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리 문자인 글씨입니다. 글씨가 가장 오래됐어요. 제가 한글이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식민지 시대 때 역사성 없는 두 글자
창작해낸 거라 이건 역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글씨가 인류 모든 문자의 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히말라야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스탄이라는 게 서아시아는 스탄으로 불러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단군 조선 때 상나라로 우리가 은나라 또는 은어로 알고 있는 상나라 때 그 상나라가 단군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청동 그런 금속 문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령을 파견해서 점령지에 수령을 파견해서 그 수령이 그 현지의 여성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면 통역원이 돼 버려요. 엄마 말이나 아빠 말 다 듣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령의 자식을 그 지역 제후로 봉이 있어요. 그래야지 어 이 본국 단군조선에서 명하는 그 전가를 알아듣고 지시를 내리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류는 지금 현생 인류는 아버지 조상이 고대 한국인들입니다. 즉 목의 혈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지역 여성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씨는 처음에 줬는데 그 후대에 목의 혈통으로 복원된 형질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정신문화 자체는 이 조선인들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는 스탄이라고 하고 이게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산이 아니라 이게 탄으로 뭐 애급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탄도 있고 스가 빼고 그냥 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단 그리고 탄, 한, 칸 등으로 발음돼 버려요. 그래서 현재 정립된 게 칸에서 한, 간 요게 한으로 정립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단도 뭐냐면 이 돌이 됐던 그 산을 형상화해서 그 요 위를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운틴에서 다 분류된 용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언어학적으로도 인류의 발상지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800년대에 서구 세력들이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호주,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 북미 다 분할시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침공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거를 왜곡시켰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바로 이 혈혈적으로 색상환이 펼쳐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인종적으로 나눠서 배열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남미의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보면은 같은 집안 형제인데 큰형은 백인이고 차남은 흑인이고 그다음에 삼남은 뭐 딸이 됐다 삼남은 이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스페인 이런 남미계 또는 이 원주민 형제를 가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연스러운 지역과 지역 경계에서 만나서 혼혈이 이루어져서 색상환처럼 도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 그 대륙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용병으로 사용해서 끌고 들어와서 싸움시키고 그 사람 후손들이 남고 백인들이 들어가고 거기 원주민이 남고 또 뭐 저 북미 쪽에 인디언 음 부족들도 뭐 거기에서 밀려서 뭐 내려와서 혼혈이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자연스럽지 못한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자연적이지 못한 그 이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이 대륙은 히말라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색상환처럼 인종적인 그 이동에 대한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교류되는 이런 교착 지점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속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쪽 히말라야 산맥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다 고산지대예요. 굳이 석유가 필요하고 원유가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해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치고 들어가고 보석을 캐고 금강을 캐고 이랬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산악 지역에서 어 이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제압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쪽 지역이 뭐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히말라야 산맥 뭐 네팔 뭐 이런 국가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인위적으로 어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얻는 것도 없고 전 세계 어디를 뭐 프랑스 알프스 산맥이 됐던 어 아메리카 대륙의 로키 산맥이 됐던 뭐 그 안데스 산맥이 됐던 이런 이런 어떤 축이 돼서 거기에서 기점을 해서 이렇게 인종이 색상환처럼 돌아가는 거는 전 세계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렇게의 그 인종이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천축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천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져 민족이 이동한 그 기점이 되는 기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주력 세력이 파미르를 거쳐서 타클라마칸 지역에 풍부한 그 수자원이 있고 어업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머물다가 어느 시점에 타클라마칸 지역이 사막지로 변해요. 이 물이 터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동을 그 물줄기가 됐던 이동해 온 곳이 바로 이 홍산 문명 지역 쪽인데 이 사람들이 후대에 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라 우리가 한이라고 고한국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한국을 항구 이래지 니은 받침을 잘 못해요. 일본인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는 나라는 국이니까 이게 하국인데 고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한국 말기에 고한국 말기를 멸하고 단군 조선이 세워지는데 이게 상나라예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유물이나 이런 게 홍산 지역의 그 유물과 거의 카피본처럼 옥기류에서 금속재로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주나라는 제가 이 중원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요즘 인터넷 정보가 이렇게 정보망이 좋다 보니까 주나라 유물이라는 걸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주나라라고 하는 그 주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100%가 다 상나라 유물을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원의 이 중공 정부에서 어떻게 역사를 가르치냐면 독자적으로 주나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요. 고대의 교재나 이런 거 보면 어 은말 주 초기의 유물. 그냥 주나라 유물이면 주나라 유물이라고 하면 되지. 꼭 주나라를 얘기할 때는 상말 주초 또는 은말 주초 유물해서 희석시켜져 있었다는 그 뉘앙스로 꼭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유물이면 고구려 유물이지 뭐 연나라 후기 고구려 초기 유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 보셨습니까? 이게 다 1800년도에 그 신생국가를 설립하면서 서구 세력들이 이 국가를 안 쪼개면은 그 안 나중에 위협이 되니까 다 분할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역사를 안 쓰면은 국가를 기존의 왕조를 추구하고 그러면은 정보를 안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니 공산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인민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음 우리가 그 왜 인민해방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 선비면은 귀족 로얄층인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20명이 넘는 노비가 있고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 해방시키고 여러분이 곡괭이 들고 와서 밭하고 농사 짓고 먹고 살겠어요? 부려먹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인민해방군에 속하겠습니까? 만약 같이 한 부류라면은? 이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선조 때 서구 세력이 침략하면서 거기에 동조돼서 해방시켜 주니까 이게 농노들이 반란 일으킨 세력들이 후대 인민해방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인민해방군들이 나중에는 이 인민해방군에 조선 양반들도 그 동조한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여러 혁명을 시대적으로 거치면서 공개 재판에서 처형되고 숙청되고 조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국노 조선 귀족들이죠. 얘네들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해요. 다 가죽 벗겨져 갖고 다 죽어요. 학살당해요. 동무 동무도 조선조 때 할아버지가 자의정하지 않았어? 이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빼도 막도 못 해요. 그러면 당 동무는 인민이 아니네. 왜 경쟁구도이고 주도적으로 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왜냐면 평민들이 무슨 글씨를 알고 뭐 역사를 조작하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거 쏙 심부름하고 지키고 있다가 다 완성이 되고 정보가 수립되니까 인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필요 없거든요. 공개 재판에서 다 죽여 버려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나라는 이게 이 상나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코끼리 예전에 단군의 상징은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나라의 그 유물인데요. 이 유물의 이 문양은 정확하게 단군 조선의 문양이고 북미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말 다 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코끼리가 아니에요. 맘모스입니다. 맘모스
어금니, 그러니까 상아 뼈예요. 맘모스 상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맘모스가 살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땅에서 캐 갖고 이렇게 했든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맘모스나 코끼리는 이 전투용 대륙의 그 전차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이 코끼리 군단 자체가. 그래서 단군조선 때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 때 전 세계를 점령을 해서 수령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단군이라고 하는 건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천자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여러 단군이 무슨 다스렸다 이 정신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원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박물관에 돼 있는 걸 캡처해 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어 아주 이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하고 있으니 요거 뭐냐면은 요거 물고기 놀아나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싸매지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이게 물고기 어자예요. 이게 물고기가 이 산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영이 이게 들어서는 건데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해놨는지 엉뚱한 걸로 해갖고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참 한심해갖고 그 이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어? 다 요직 차지하고 이게 중원에서 이직거래하고 일본에서도 그래요. 다 왜곡시키고. 이런 정신 문화적인 이런 의미는 조선인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주나라 유물이래요. 이 닭같이 생긴 게 이거 상나라 유물이에요. 이게 어디 주나라 유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게 코끼리 상도 여러 의미가 발생되는데 이때는 천자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형상을 뜻하는 상도 되고 뭐 밥상할 때 상도 되고 제사상도 되고 뭐 우리가 저 장례 지낼 때 누구 돌아가시면 상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너 상 잘 치렀니 이런다고 제사적인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게 코끼리를 뜻해요. 코끼리 이게 뭐냐면 씨앗을 내리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가 이제 길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의 열매도 그 긴 코로 해서 이렇게 따갖고 내리거든요. 먹으려고. 그러한 의미들이 다 여기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동물들은 쉽게 그 하늘의 씨를 내리는 전령사적인 의미를 전부 부여받아 갖고 늑대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저 위에서 내려 갖고 밑으로 그어 내리는 그 있는 씨를 잇는 동물이다라는 뜻이 늑대예요. 그걸 또 일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을 잇는다는 뜻이 일이고 그리고 울프라고 서양으로 가면 울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달 보면 보름달 뜨면 오 하고 울퍼요. 씨를 읊어요. 씨를 읊는다는 건 씨앗을 설파한다. 이 내린다는 뜻이 저기 어 이게 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를 읊줄이다, 읊다 이게 씨를 다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동물의 그 명칭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의미를 조상님이 부여한 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 엽전이에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엽전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 갖고 요거 상나라의 우리 조선의 그 엽전 동전도 그 엽전도 이 기원이 상나라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빗살무늬 토기의 기원 카자흐스탄 박물관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라고 알고 있는 고려 벽화죠. 여기 간 모양식 보십시오. 자, 고구려 벽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우리가 아는 만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빼다 박은 거고 중앙아시아 쪽이 고구려예요. 신라는 양자강 이남입니다. 나중에 통일해 하면서 전체를 차지하니까 나중에 신라에 다 기속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그 유튜브 보면 카카오 스토리 링크돼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아마 어원적으로 역사 공부하시는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조그맣게 모닥불 펴놨는데 이게 이제 새끼줄로 멍석같이 새끼를 꽈서 이렇게 초기에 만들었어요. 빗설무늬 토기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물이 새거나 뭐 이러니까 거기다 진흙을 발랐겠죠. 메꿨겠죠. 그 밖에 불을 떼니까 타니까 여기에다가 진흙 같은 흙을 발랐어요. 그 불을 피다 보니까 이제 옹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구워지면서. 이 옹기 문화나 이런 것도 여기가 다 기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있다가 홍산 문명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또 넘어오면서 또 분류가 나눠져서 핀란드나 뭐 이런 쪽 스칸디나 반도 쪽으로도 갔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민족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고대에. 그리고 벽화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예,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요거 얹혀 놓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냐, 불이 여기 타올라야 되는데 이 밑에는 여성의 몸을 그려놨어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넣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머리도 하늘의 불씨를 받는 곳, 정신을 받는 곳이 머리니까 요거는 그릇을 머리로 형상화시켰고 밑에 불은 이게 그 불을 지펴 넣는 곳이니까 불씨를 이제 지펴 놓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 불을 여성의 몸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씨를 넣는 곳이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디자이너 분들 보면은 그냥 뭐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는데 고대 디자이너 예술가들은 이런 숭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써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손들이 역사를 안 잊어버려요. 책 아무리 써 놓아도 그 쓰는 작자가 거짓말로 역사를 쓰고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서 같이 그럼 그거 천년만년 가지도 못해요, 종이는. 근데 우리가 조상님이 구전으로 해서 설파되고 구전으로 해서 계속 들어온 이 구전은 이게 만년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 한민족 조상님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 내 손주 때, 내 자식, 내 손주 때로 거치면서 똑같이 옛 어르신들 하신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해 주시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옛 그 향수, 기억들 이런 거를 후손 손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참 좋은 건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쭉 몇십 년 지나면 조선의 역사 자체가 아예 세뇌당해서 아예 인제 잊혀지게 생겼습니다.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벽화나 이 문양, 호리병에 새겨진 문양 이런 거를 함부로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빗살무늬 또는 뭐 햇살무늬 톡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집트의 문양인데 구리족을 상징하는 문양이 요렇게 물결 또 산결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 문양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인제 여기에 이렇게 치같이 성의 치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예. 그래서 요런 건 씨앗들이 이렇게 달아 맺힌 것인데, 요 요게 인제 고대로 이렇게 있고, 보시면 상 다이너스티에서 여기에도 이 위쪽에 문양이 같아요. 자체가 양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이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정신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다 조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서양 학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요 씨앗 요 치 같은 게 나와 있죠. 이거 고구려 벽화, 고려 벽화. 예. 다 상나라로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후손들이고 그걸 계승한 겁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카카오 스토리 들어오면은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역사는 다 100%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원 내륙까지 그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도굴해 갔어요. 이거 보십시오. 일본 여기 국제 뭐 내셔널 뮤지엄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쌓이고 쌓였어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거 한두 개 나오면 와 이러는데, 얘네들은 가져가고 남은 찌꺼기들이에요, 한반도는. 그리고 일제 시대 훨씬 전에는 한반도에 약 560만 명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게 조선입니까? 조선은 마지막에 북경에서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